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2012년 2월 17일 목요일 아침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시각 오늘 이제 새벽 5시 7분을 좀 넘어서고 있는데요. 새벽 시간이다 보니 날씨가 상당히 차갑습니다. 왠지 오늘 날씨도 상당히 좀 쌀쌀할 것으로 좀 이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층 더 옷을 두껍게 입고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이제 오늘 이제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무려 지금 이제 10만 명을 좀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확산세가 정말 빠르게 퍼지는 만큼 우리 선조협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사람들과의 대면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사람들과의 대면 활동을 좀 줄이고는 싶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먹고 살려면, 사람들과의 대면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방역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마스크 잘 쓰면서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주표주분들 일단 이제 시황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시황을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간단한 출첵 또는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주표 여러분들 바로 어제였죠. 우리가 투자하는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급등장을 좀 보여주면서 증시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반등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과연 오늘도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연속적인 이제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마 제 영상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시장 개장 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개장 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는 없지만, 일단 이번 주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황을 살펴보면, 주가는 하락장, 그러니까 폭락장으로 이어지다가 증시는 다시 반등장으로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과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있고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실은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바로 이제 전쟁 사태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압박감이 눌리며 증시가 가라앉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폭락장으로 이어지다 보니 이제 우리 삼성물패 가족분들이나 또는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마인드 정립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조금 이제 증시가 폭락장으로 이어지다 보니 힘들어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장을 좀 보인 이유가 있죠. 선조배주분들. 이렇게 이제 증시가 이제 상승장으로 좀 이어진 부분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이제 국경 지역에 배치됐던 바로 이제 러시아, 이 러시아가 이제 전쟁 사태를 계속해서 이제 고도화 시켰었어요. 이 이제 러시아군의 병력 일부가 좀 이제 철수가 됐다라는 이제 이슈가 좀 나오면서 블라디미르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그리고 숄츠, 그러니까 독일 대통령이죠.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서로 간의 이제 회담 이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됐다라는 이제 소식에 위험 선호 심리가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주표자분들, 이처럼 이제 주가라는 것은 변동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장을 보였다면 그 이슈가 해결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이처럼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하락을 해도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자 절호의 찬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수를 늘려나가는 데 집중을 한다면 정말 수익률 자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섭게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복리 효과를 이제 누리기 위해서는 혼자 가면 정말 외롭고 어렵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정말 무서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그리고 아마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노후 준비 저와 함께 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 네, 그리고 인텔이 이번에 정말 큰 이슈를 하나 이제 해냈죠. 이 부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반도체 1위 전쟁,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도 이제 굵직한 M&A가 넘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 세계, 그러니까 이제 주요 이제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이 M&A, 네, 그러니까 인수합병이 올해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망치니까 일단은 시황 체킹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가 되면서 M&A를 통한 몸집 불리기의 필요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글로벌 반도체 1위 탈환을 노리는 바로 이 왼쪽에 보시는 인텔이죠. 인텔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엊그제였나요? 손절파분들.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좀 화면을 그림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요 이제 인텔과 플러스 이제 세미컨덕터 타워, 네, 요 이제 회사와 함께 무려 이제 5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6조 정도가 되거든요. 이 6조를 투자를 하면서 이번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죠. 네, 그래서 이 이제 세미컨덕터 타워가 그러면 무슨 회사인데 인텔이 인수를 했느냐? 바로 이제 자동차, 의료, 그리고 산업장비, 이런 이제 사용되는 이제 반도체 생산하는 위탁 생산, 파운드리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 일본, 이런 제조 시설을 두고 있고요. 이번 인수는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인텔의 야심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제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은 애리조나, 오하이오, 이런 이제 자체 생산 시설을 확장하는 한편, 바로 이제 M&A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은 이제 지난해, 그러니까 3위권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좀 추진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펠 게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 네, 최고 경영자면 바로 CEO가 되겠죠. 요 CEO도 이제 타워 세미컨덕터 이 기술력과 지리적인 접근성을 파운드리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인텔의 목표를 발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그러면 삼성전자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도 좋은 소식이 조금씩 나오면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최근에 하만, 네, 하만은 삼성전자가 인수한 회사이죠. 그래서 이 하만이 AR은 이제 증강현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아포스텔라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M&A 재가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이보다 더 큰 의미 있는 3년 내에 의미 있는 M&A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이제 올해 초에 이제 CES 2022 이제 전시회가 이제 미국에서 열렸었잖아요. 요때 이제 삼성전자 대표이사 한종희 부회장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대상을 많이 보고 있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다라며 가시적인 결과가 임박했을 것으로 임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 분야에서도 M&A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두업체를 따라잡으려면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보다는 이 M&A, 그러니까 인수합병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정말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이제 하만은 여기 보이시죠? 이 하만의 회사는 독일의 증강현실, 그러니까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서 아포스텔라, 여기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포스텔라라는 이제 회사를 좀 인수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이제 솔루션인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화된 이제 자동차 운전 공간에 있어서 제품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가 결국에는 삼성전자 M&A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불발이 되면서 이 M&A를 이제 경제하는 분위기도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삼성전자는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계획대로 이제 차질 없이 이제 일정을 맞춰서 좀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M&A를 좀 더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TSMC와 인텔을 꺾고 1위를 달려가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정말 완벽하게 시나리오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주패자분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좀 시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이러한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미래 성장 가치를 발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근차근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표자분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단한 출첵, 간단한 코멘트를 작성해 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면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